우리의 역사는 때로 한 개인의 이름에서 시작되어 시대 전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질문으로 번지곤 합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할 이야기는 바로 그러한 순간에 대한 기록입니다. 정치적 격변의 중심에 선 인물들, 무너져 내리는 시스템에 대한 경고, 그리고 그 안에서 길을 잃은 대한민국의 현재를 깊이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이야기의 중심에는 김현지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한 명의 공직자를 둘러싼 의혹은 단순한 스캔들을 넘어 대한민국의 안보와 정체성이라는 근본적인 질문으로 우리를 이끌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은 충격적인 폭로를 통해 김현지가 과거 경기동 부연합과 깊은 관련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많은 한국인들에게 경기동 부연합이라는 이름은 2014년 위원정당으로 해산된 통합진보당과 그 중심인물이었던 이석기 전 의원을 떠올리게 합니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통진당의 목적과 활동이 대한민국의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판단했고, 이석기 전 의원은 내란 선동 혐의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배경을 가진 단체와 대통령실의 핵심 인물이 연결되어 있다는 주장은 그 진위 여부를 떠나 국가의 안보 시스템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낳기에 충분합니다. 의혹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 범죄 혐의로 수사기관을 피해 도피하던 시절 김현지가 500만 원의 도피 자금을 제공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이는 단순한 개인적 관계를 넘어 범죄 행위에 대한 공범 관계가 아니냐는 법적 문제로까지 비화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더불어 한 언론사는 김현지의 사생활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결혼 직전의 상황, 갑작스러운 결혼, 그리고 해외 유학 중인 아들이 유력 정치인과 매우 닮았다는 내용까지 보도되었습니다. 물론 개인의 사생활은 보호받아야 마땅하지만 그가 국가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공직자라는 점에서 국민의 알 권리와 검증의 필요성은 더욱 무거워집니다. 이처럼 한 인물을 둘러싼 의혹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지만 국정감사에서는 기이한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대한민국의 3부 요인 중 하나인 대법원장마저 국감 증인으로 출석하는 상황에서 정작 의혹의 핵심인 김현지는 불출석했습니다. 이는 그가 가진 힘이 사법부의 수장보다 강력하다는 반증인지 아니면 무엇을 감추기 위함인지 국민들의 의구심은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한 개인을 둘러싼 논란은 이제 국가 시스템의 붕괴라는 더 큰 그림으로 이어집니다.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전례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정감사장의 인사차 방문했다가 야당 위원장에 의해 참고인으로 신분이 전환되고 사실상 감금 상태에서 질의를 받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것입니다. 이는 입법부가 사법부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삼권분립이라는 민주주의의 대원칙을 흔드는 행위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이재명 정부는 자신을 향한 사법적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 국가의 법체계 자체를 바꾸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배임죄 폐지 논란입니다. 배임죄란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서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만약 회사의 대표가 1만 원짜리 물건을 1억 원에 구매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거래처에 부당한 이익을 안겨주었다면 이것이 바로 배임에 해당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연루된 대장동, 백현동 사건의 핵심 혐의 중 하나가 바로 이 배임죄입니다. 만약 이 법이 사라진다면 기업 총수나 고위 공직자들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회사나 국가에 막대한 손해를 끼쳐도 처벌할 근거가 사라지게 됩니다. 이는 특정 개인을 위한 입법일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 시스템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발상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랑의 반대편에는
차가운 독방에 갇힌 전직 대통령이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을 통해 그의 옥중 메시지가 전해졌습니다. 1. 8평의 좁은 공간, 하루 한 번 허락되는 운동. 그는 그곳을 감옥이 아닌 기도의 장소로 여기며 국민들이 보내준 편지와 성경을 읽으며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의 메시지 일부를 그대로 전해드립니다. 눈물로 써주신 편지들, 이름 모를 중보의 기도들, 그 모든 것이 제 힘이여 방패가 됩니다. 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특히 미래 세대인 청년들이 꿈과 희망을 놓지 않도록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진실과 공의 그리고 믿음으로 이 땅이 다시 일어서기를 국민 여러분을 위해 자유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내란이라는 이름으로 그를 올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지지자들은 이것이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의 권한 행사였으며 오히려 반국가 세력으로부터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행위였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진정한 내란은 폭력을 동반하여 합법적인 권력을 무너뜨리려는 시도이며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을 축출하고 행정부를 장악한 세력이야말로 내란 세력이라고 반박합니다. 진실이 무엇이든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전직 대통령이 내란 수괴라는 죄목으로 수감되어 있다는 대한민국의 비극적인 현실입니다. 이러한 정치적 혼란은 우리 사회의 기반을 뿌리부터 흔들고 있습니다. 대만 언론에서는 대한민국이 경제적으로 중국에 종속될 수 있다는 심각한 경고를 보내왔습니다. 중국이 미국의 국채를 팔아가면서까지 한국의 국채와 기업 지분을 대량으로 매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국민 4천만 명의 금융정보가 담긴 카카오페이와 토스 같은 핀테크 기업의 지분을 중국 자본이 상당 부분 장악했다는 사실은 경제 주권을 넘어 국가 안보의 문제로 다가옵니다. IMF 외환위기의 아픈 기억을 가진 우리 국민들에게 현재의 경제 지표들은 단순한 숫자를 넘어 불안한 미래를 예고하는 경고음처럼 들릴지도 모릅니다. 기업들은 과도한 규제와 반기업 정서를 피해 해외로 떠나고 그들이 떠난 자리에는 청년들의 일자리 대신 공허한 절망만이 남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 연세대 경제학 교수는 100일 만에 경제를 망가뜨리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지만 현 정부는 그것을 해내고 있다. 이는 대한민국을 의도적으로 붕괴시키려는 목적이 아니라면 할 수 없는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사회는 더욱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마약 청정국이라는 이름은 옛말이 되었고 캄보디아에서는 우리 국민이 범죄 집단에 납치되어 장기 적출까지 당하는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지만 정부의 대응은 더디기만 합니다. 국민을 보호해야 할 국가의 기능이 마비되고 있다는 가장 비극적인 증거입니다.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의 깊은 상처를 들여다보았습니다. 한 개인에서 시작된 의혹의 실타래는 정권의 정체성, 사법 시스템의 붕괴, 경제 위기, 그리고 사회의 안전망 해체라는 거대한 문제로 얽혀 있습니다. 이 모든 사건의 진실은 언젠가 역사의 심판대 위에서 분명히 가려질 것입니다. 하지만 그 역사를 살아내고 있는 우리에게는 질문이 남습니다. 이 거대한 혼돈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보아야 하고 무엇을 지켜야 하며 무엇을 바로잡아야 하는가? 그 답을 찾는 것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무거운 책임이자 과제일 것입니다. 이 역사의 기록이 널리 퍼져 더 많은 이들이 함께 고민하고 성찰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